이번 시간에는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놓은 클립을 가지고서 새로운 세퀀스를 하나 생성을 해주죠. 보통 이제 비디오 클립이 가지고 있는 이펙트 컨트롤에 바로 이제 오퍼시티 속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명도를 바꿀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투명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미지 정보를 토대로 해서 부분적으로 투명도를 바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같은 작업을 위해서 바로 마스크와 관련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이미지 베이스에 어떤 포토샵이라든가 그런 다른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져 있는 블랙 앤 화이트 기반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마스킹 처리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부터 먼저 살펴보죠. 네, 제가 미리 포토샵을 실행을 해놨는데 새로운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해주죠. 지금 프리미어에서 지금 작업 중인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하고 일치가 되는 해상도로 세팅을 해주도록 합니다. 지금 1920, 108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름앤 비디오 타입에서 HD 1080p 해상도로 새로운 포토샵 문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백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컬러 타입을 바로 일단은 이제 블랙 타입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검은색으로 세팅을 해놓고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제 블랙 앤 화이트 기반의 PL 타입을 흰색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이 같은 패턴이 하나 생성이 되겠죠. 타입을 스타 타입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상태를 이제 바로 단순하게 이제 저장을 해서 JPG가 됐든 PNG가 됐든 TIF 파일이 됐든 간에 또는 그냥 PSD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기반의 이미지 패턴을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사실 이제 다른 어떤 색상을 사용을 해도 되긴 하는데 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명확하게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블랙 또는 화이트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패턴을 쓰는 게 프리미어에서 마스크 작업을 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해주죠. PSD 형태로 해서 star PSD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해주고 저장된 그 파일을 가져옵니다. star PSD 파일. 그러면 이제 포토샵 파일 같은 경우는 레이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레이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레이어 단위로 뭔가 어떤 작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merge all layer 타입으로 해서 일단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기반으로 이미지가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상태를 이제 그대로 V2 트랙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블랙 앤 화이트 패턴에 있는 이 스타 모양을 이용을 하게 될 바로 아까 코스모스 비디오 클립 있죠?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해서 이펙트 종이에서 매트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트 종이 보게 되면은 채널 쪽에 있는 셋 매트, 디퍼런스, 이미지, 리무브, 트랙 여러가지 매트 타입의 이펙트가 있죠. 이 중에서 셋 매트를 드래그 앤 드롭을 시켜서 적용을 해줍니다. 이펙트 컨트롤 쪽에 보게 되면 이제 셋 매트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지금 추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take matte from layer를 지금 V1 트랙, V1 트랙이라는 얘기는 이제 자기 자신을 뜻하게 되겠죠. V1 트랙이 아니라 바로 지금
V2 트랙에 들어가 있는 star.psd 파일의 블랙 앤 화이트 정보를 그대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 2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 정보를 이제 추출을 할 때 바로 이제 이 블랙 앤 화이트 정보를 어떤 채널로부터 추출을 할 것인가요?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 알파 채널 또는 루미너스 채널 뭐 여러가지 지금 채널 방식이라든가 컬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이제 그 포토샵에서 만들 때 이 이미지를 만들 때 보시다시피 레드, 그린, 블루 채널만 있을 뿐이지 알파 채널이 없죠. 따라서 그냥 뭐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이 모두 다 똑같은 픽셀 컬러 값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 셋 중 하나를 그냥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최종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매트 소스로 사용된 해당 비디오 트랙을 바로 토글 트랙 아웃풋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숨겨 놓거나 아니면 특정 클립이 돼서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Enable 기능을 해제를 시켜서 시각적인 그 계산 결과가 트랙 구조상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알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셋매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소스를 베이스로 해서 블랙 앤 화이트 기반의 마스킹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네, Enable 기능을 이제 해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트랙 아웃풋 기능을 해제를 시키든 뭐 여러분들이 이제 편할 대로 상황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은 그냥 트랙 아웃풋 기능을 일단 꺼놓겠습니다. 셋 매트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서 보면은 인버트 매트가 있죠.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블랙 앤 화이트 영역을 반전을 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상태를 Alt 위쪽 화살키에서 레이어 구조로 옮겨 놓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star.psd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위치가 V2에서 V3 레이어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take matte from 레이어를 V3 비디오 3로 다시 잡아줘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위에 있는 이제 그 커스머스의 비디오 클립이 위에 있는 star.psd가 가지고 있는 블랙 앤 화이트 영역만큼 도려진 상태로 마스킹이 된 상태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 다른 비디오 트랙과 함께 이렇게 마치 이제 그 합성이 되듯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셋매트는 이제 그 아쉽게도 이 효과 자체가 바로 이제 그 그래픽 카드에 의한 가속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제 붉은색 바가 나타나고 있죠. 네. 뭐 지금이 이제 그 클립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따로 렌더링을 걸지 않고서도 충분히 실시간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해상도가 크고 이제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렌더링을 걸어줘야 됩니다. 엔터키를 눌러서 이렇게 렌더링을 걸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CPU의 어떤 속도에 따라서 렌더링이 되는 스피드는 당연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녹색 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 녹색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렌더링이 한번 돼 있는 그 구간이란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다시 이 패턴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바꿔서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쯤으로 바꿔놓죠. 그리고 다시 세이브.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제 그 PST 파일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죠. 해당 PST 파일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이제 화면에 띄우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하지만은 그 지금 타임라인상 세퀀스 상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한번 렌더링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시각적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 그 세퀀서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delete render file 또는 delete render file in to out이라는 두 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delete into out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지정한 인점과 아웃점 구간에 있는 그 렌더링된 데이터를 삭제를 해줍니다. 지금 이 star.psd 해당 파일을 선택해서 키보드상에서 슬래시 버튼을 눌러서 인점 아웃점 구간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delete render file into out 그러면 이제 해당 구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렌더링된 파일을 삭제할 거냐고 묻죠. 이 한번 삭제를 하게 되면 언두를 할 수 없다고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다시 이제 제가 그 포토샵에서 수정한 그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인버트 매트 체크를 해제를 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역시 뭐 일단은 지금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렌더링 걸지 않고서도 일단은 플레이백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로 set mat라고 불리는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 파일, 바로 블랙 앤 화이트 정보로 갖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마스킹 처리를 해서 마치 이제 그 포토샵으로 따진다면 그 레이어 합성을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 각각의 비디오 트랙끼리 이런 식으로 겹쳐서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다시 포토샵에서 그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해상도를 이제 이번에는 1280 정사각형 비율로 하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역시 이제 바탕 색상은 일단 블랙으로 해놓고 대신에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이 서클 형태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필 기능에서 붉은색으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네. 해당 레이어를 카피를 해서 이 이미지는 그린 색상으로 채워놓죠. 뭐 같은 방식으로 이제 또 하나 카피를 해서 이것은 블루 색상으로 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피해서 이번에는 밝은 그 중간 회색 정도 배치를 해놓죠. 전체를 대략 이렇게 해놓고 이미지 파일을 제 PSD가 아니라 이번에는 PNG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해주죠. RGB Gray Circle 저장을 해서 역시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어제 star.psd 파일 대신에 RGB 서클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져 있겠죠. 코스모스에 현재 지금 적용되어 있는 set 매트에 take matte from layer를 비디오 3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비디오 3에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일 텐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레드 채널만 현재 지금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지가 지금 보이는 형태가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찌그러져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밑에 있는 Stretch Matte to Fit라는 이 기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해상도가 일치되지 않았을 때 강제로 해상도를 늘려서 잡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왜곡이 되니까 뭐 이게 의도가 아닌 이상은 해당 기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Stretch Matte to Fit 기능을 해제를 시킵니다. 채널을 이번엔 그린 채널을 선택해보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린 채널이 가장 선명하고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바로 이 중간 그레이가 있었던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은 뭐 당연하게도 기본적으로 이제 회색은 레드 색상, 그린 색상, 블루 색상이 전부 다 일정한 값이 전부 믹스되어 있는 상태의 색상이기 때문에 바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그린 값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블루, 레드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반투명하게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루 채널, 그럼 이제 블루 채널 쪽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알파 채널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진 않지만은 강제로 지금 이 PNG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 그 사이즈에 맞게끔 강제로 알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인식해서 그 모양대로 추출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루미너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원색이 가지고 있는 적절한 그 밝기 농도만 추출을 해서 마스킹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루미너스가 바로 어떤 색상이 가지고 있는 휘도라는 뜻으로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주어진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색상 성분, 뭐 빨갛거나 노랗거나 하는 그런 이 색상 정보 대신에 순수하게 그 색상이 가지고 있는 밝기 정보만을 이용해서 매트를 생성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제가 사용했었던 이런 스타 PSD 같은 이런 블랙 앤 화이트 기반의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는 바로 루미너스 방식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이미지를 또 가져와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미지를 보게 되면 블랙 앤 화이트 기반으로 지금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Alt,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교체가 되겠죠.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블랙 앤 화이트 기반 이미지에서는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이 가지고 있는 밝기 정보가 다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 레드, 그린, 블루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밝기만을 사용해서 매트를 생성할 때는 루미너스를 그대로 사용해주면 되기 때문에 역시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지금 보면은 재생 속도가 좀 느려지고 조금 이미지가 좀 깜빡거리기도 하고 좀 그렇죠. 뭐 시스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져 볼 수 있습니다. Alt,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역시 지금 뭐 그래픽 카드에 오류일 수도 있고 시스템이 현재 지금 아직 렌더링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렌더링 해보죠. 뭐 그러면은 그 같은 깜빡거림 없이 정상적으로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셋 매트 대신에 트랙 매트를 대신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셋 매트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CPU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매번 렌더링을 걸어줘야 되죠. 또 어떤 적용이 되는 옵션이라든가 적용이 되는 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서는 또 매번 렌더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바로 이제
매트 탭장에서 보면 이제 그 트랙 매트 키가 있죠. 이것은 이제 보시다시피 바로 그래픽 가속을 지원하는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클립에 적용되어 있는 셋 매트를 FX 버튼을 꺼서 일시적으로 꺼놓거나 아니면은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트랙 매트 키를 대신 적용을 해보죠. 그럼 역시 똑같이 이제 그 사용 방법은 어느 그 트랙으로부터 매트를 갖고 올 거냐고 선택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비디오 3가 현재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포지팅 유징을 통해서 이 매트 정보를 이제 알파로부터 갖고 올 것인지 루마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블랙 앤 화이트 밝기 농도로부터 추출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셋 매트와 달리 아까 같은 경우는 셋 매트로 사용되는 소스 트랙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꺼놨어야 됐었죠. 하지만 트랙 매트 키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컴포지팅 유징을 알파 또는 루마 방식으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사용했던 이 스탑 PNG 파일 같은 경우는 일단 JPG 파일이고 알파 채널 자체를 가질 수 없는 포맷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블랙 앤 화이트 농도를 베이스로 해서 마스킹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알파가 아니라 루마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버스를 통해서 바로 반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패턴을 보시다시피 이제 노란색 바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래픽 카드에 의해서 실시간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하게 렌더링 걸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죠.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역시 Alt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바꾸면은 그 모양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트랙 매트 키가 훨씬 더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더 쓰기가 더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트랙 매트 키는 이 셋 매트와 달리 레드, 그린, 블루 같은 또는 이제 휴라든가 세츄레이션이라든가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없죠. 오로지 지금 사용하는 이제 소스로가 가지고 있는 알파 채널을 이용할 것인지 루마를 이용할 것인지 딱 두 개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통 이제 이런 성격의 목적에 사용할 때는 딱히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죠. 속도적으로 더 빠른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트랙 매트 키를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스무스.g png 파일 바로 이 파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스타트 부분 편집점을 선택해서 Ctrl D 크로스 디졸브를 하나 추가를 해놓고 길이를 늘려놓고 재생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제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달리 이 크로스 디졸브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현재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제가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프리미어가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할, 교정이 돼야 할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시각적인 이 매트 기반의 마스킹 기반의 효과하고 디졸브가 같이 만나게 되면 그 효과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크로스 디졸브 대신에 이 스무스.g가 가지고 있는 바로 오퍼시티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0%로 애니메이션 키를 입력을 해주고 스타트 키프레임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 위치에서 값을 100%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서서히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선형적으로 값이 증가하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제가 기대했던 대로 서서히 트랙 매트 키의 작용이 같이 믹스돼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같은 성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크로스 디졸브하고 혼합하지 마시고 어퍼스틱 키프레임을 같이 혼합을 시켜서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이것을 그 소스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그런 소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을 이제 그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 블랙 앤 화이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해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소스를 다 지워버리고 일단 이 클립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을 해보죠. 제가 미리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구해놓은 파일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물속에서 이제 잉크가 떨어지면서 퍼져나가는 그런 모션 있죠. 적당한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이 상태를 V2로 오버라이트로 시켜서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클립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 듀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진을 시키죠. 한 200% 정도로 해서 길이는 다시 맞춰놓고, 그러면은 좀 더 빨리 떨어지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 바다 풍경에 대해서 이펙트 트랙 매트 키 매트를 바로 V2 트랙에 있는 비디오 2 트랙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컴포지팅 유징을 루마. 지금 이제 이 소스 이미지의 알파 채널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알파 채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트 알파 대신에 매트 루마. 그럼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버스를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그 정지된 스틸이 아니라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기반으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그런 영상 소스로 갖고 와서도 얼마든지 트랙 매트 키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위로 올려서 지금 이제 위치가 바뀌었겠죠. 당연히 지금 V3로 이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V3로 해놓고, 뭐 다른 이제 영상 소스로 같이 배치를 해서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소스를 하나 갖고 와서 한번 비슷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해놓은 영상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카드 형태가 이렇게 서서히 회전을 하면서 한 바퀴 회전을 하면서 바뀌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죠. 역시 이제 이 상태를 그대로 Alt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시켜서 영상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 듀레이션을 다시 100%로 바꿔놓겠습니다. 길이는 지금 이제 원래 영상이 가지고 있는 길이가 10초 정도이기 때문에 적당히 짧게 커팅을 해서 사용을 해보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는 그런 듯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때때로 이제 이 같은 형태를 사용해서 트랜지션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작업을 해보자면은 뭐 대략 이 지점에서 이 두 개의 클립을 이제 그 커트를 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상태가 되겠죠. 트랜지션을 적당히 넣어서 길이를 그러면 이제 서서히 바뀌는 상태가 되겠죠. 앞에 지금 이 클립이 가지고 있는 이 트랙 매트 키를 카피를 해서 컨트롤 C, 두 번째 이제 클립에 대해서도 컨트롤 V 해서 똑같이 상태를 복사를 해둡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아래쪽에는 이제 그 다른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비슷하게 이제 그 커트를 시켜서 배치를 해보죠.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 그런 블랙 앤 화이트 클립을 사용을 해서 이 같은 그 시각적인 효과를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마스킹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